저희가 중간중간에 저 광화문 인근에 있는 지금 집회 상황을 현장 중계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보니까 아마 9번의 촛불 집회 가운데 가장, 그러니까 친박단체들의 목소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저 대형 태극기를 위에 들고 태극기가 지금 아마 덕수궁 대한문 앞이었던 것 같은데, 태극기 물결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렇게 따지면은 글쎄, 명수는 정확히 확인이 좀 안 되는 상태인데, 지금 봤을 때는, 지금 덕수궁 대한문 앞에 상당히 많은 친박단체 의원들이 모였네요. 소 국장님. 이번에 보니까 그 일간지에 광고도 뭐 여러 차례 내고 돈을 꽤 쓴 거죠. 네. 돈을 많이 썼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모금 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예. 총력 이른바 동원의 날 비슷하게 총력 그 인력비 동원에 대해서 쭉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막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집회장에 가보니까요. 아마 이제 특히 문재인 전 대표가 얼마 전에 했던 그 탄핵 기각대는 혁명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대통령 되면 바로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보니까 굉장히 그 연사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나오신 시민들도 보면 이게 이제 북한과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 지금 어떤 일반인들 예전 같은 경우는 무슨 박사모 단체만 나왔지만 네. 이전 같은 경우는 좀 일반 어르신들 많이 나왔거든요. 그 모임 이름이 탄기국이에요. 탄기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탄핵을 기각을 하는 네. 그런 모임이는데 그만큼 이제 좀 현재 들어가는 야당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 그런 것들과 함께 또 북한 문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일반 시민들도 상당히 저 집회에 많이 나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네. 글쎄, 태극기 근데 굉장히 많네요. 네. 자, 저희가 이제 특검 수사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아까 중간에 이제 브리핑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최순실 씨랑 김종 전 차관의 대질 신문은 예상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지만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는데 이 대질신문이라는 거는 네. 되게 이쪽을 거의 많이 조사를 해놓고 또 이쪽도 조사해놓은 가운데 둘이 잘 안 맞을 때 대질신문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특검 입장에서 보면 사실 오늘 처음 불렀어요. 처음 불렀기 때문에 오늘 굳이 대질신문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앞으로는 최순실 씨가 아마 앞으로 여러 차례 부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러서 어느 정도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예. 이렇게 이제 아이템별로 뭔가를 정해놨을 거 아닙니까? 조사 이제 결과를. 그걸 가지고서 이제 김종 전 차관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확인을 해서 서로 안 맞을 때 그런 때 대질신문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규철 특검보가 예상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저는 맞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대질신문은 거의 끝부분에 가서 하게 되죠. 이렇게 네. 서로 조사가 이제 마무리된 다음에 하게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왜 김종 전 차관과 최순실 씨를 한날 불렀느냐는 네. 부분에 관해서도 특별히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마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삼성과 최순실 씨 그다음에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이 또 김종 전 차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꺼번에 불러서 뇌물죄 부분 지난번에 삼성을 특검이 압수수색을 여러 군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뇌물죄 부분을 가장 먼저 치고 들어가려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예. 본다면 그러니까 특별검사로서는 그 약한 고리를 삼성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업들, 기업 회장들과의 독대도 많고, 또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714억을 출연을 했지만, 그 중에서 따로 최순실 씨한테 돈을 준 기업은 삼성이 유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약한 고리를 보고 이제 치고 들어가는 것이고, 지난주에 이제 그런 보도를 하나, 재밌는 보도던데, 삼성의 미래전략실 차장이죠. 장충기 사장의 핸드폰을 검찰이 압수를 했고 그것이 이제 특검으로 넘어왔는데 거기에 문자 메시지 분석을 해보니까 이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나고 나서 이재용 부회장이 긴급회의를 소집을 했고 그 박상진 삼성물산 사장, 장충기 사장, 이재용 부회장 등 해서 4명인가 긴급회의를 한 부분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있는 겁니다. 지금 네. 특검이 그걸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승마협회에 대한 이 관련된 지금 지원, 최순실 씨에 대한 지원, 그것과의 연결고리가 박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삼성의 지원, 최순실 씨로 연결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이제 검찰 조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상당히 확실한 어느 정도로 확보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최순실 씨 소환 얘기도 계속 해볼 텐데 현장에 눈에 띄는 화면들이 많이 잡혀서요. 지금 서울시청 앞 광장 맞은편이죠.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이제 박사모 등 친박단체 맞불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원래 애초에는 오늘 2시부터 진행이 됐던 예정이었는데 방금 전 4시부터 시작이 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 친박단체의 맞불 집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태극기 물결도 시작이 됐고 저 지금 이제 광화문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도로에 이제 2차선까지밖에 지금 경찰 병력이 물러났을 정도로 집회 인원이 꽤 많습니다. 네. 네. 현장 상황 계속 짚어
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아마 이제 그 친박 단체들도 예전에 촛불 집회 단체들이 섰던 숲과 같이 여러 군데서 일단 집회를 사전 집회를 하고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대한문으로 이제 모여드는 뭐 그런 형국으로 집회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쪽도 보면 사실은 집회가 좀 상황이 이제 바뀌어지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좀 그런 전술 같은 경우도 촛불 집회하고 비슷한 전술로 이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 같고 아마 오늘 또 지금 뭐 정광용 지금 그 박사모 회장 같은 경우는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인원을 동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만큼 아마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글쎄요, 박사모가 제일 많은 거 제일 많이 오늘 모이신 것 같죠. 그런 면에서. 근데 네. 촛불과 맞불의 어떤 이게 흐름을 보면요. 맞불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촛불 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맞불은 말이에요. 국회에서 그렇게 23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그 탄핵이 통과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폭발한 거 아닙니까? 네. 분노가 폭발해서 그 분노를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촛불 쪽은 그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변곡점으로 작용해가지고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제 헌재에서 잘 현명하게 판단해주지 않겠냐 하면서 그거는 이제 흐름이 좀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리는 거고 이제 맞불 쪽은 이제 분노가 폭발해갖고 규모는 늘어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브라질도 말이에요. 대통령도 거기는 이제 하원에서 탄핵이 시작되었고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 브라질 대통령도 탄핵된 거 아닙니까? 거기도 보면 찬반 집회가 있었는데요. 네. 규모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여론조사나 이런 거 해보면요. 저는 압도적으로 9대1 게임이에요. 근데 다만 이쪽이 이제 분노를 폭발하기 위해서 그 표출하기 위해서 좀 규모가 늘어나고는 있는데 저게 이제 일종의 착시 현상으로 보면서 이게 뭐 비등비등해졌다. 뭐 여론의 분포를 그렇게 잘못 판단해서는 또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아니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8, 9번의 이제 촛불 집회를 쭉 보면서 촛불의 물결과 그 메시지에 대해서 전달만 하고 그거에 대해 집중을 많이 했는데 아마 이렇게 대규모로 이제 친박 단체들, 박사모를 비롯한 여러 친박 단체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이고 태극기 물결도 저렇게 대한문 앞까지 그러니까 덕수궁 대학문 앞과 저 시청 앞까지 저렇게 많이 채웠을 거라고는 그렇게 쉽게 예측을 못했었기 때문에 오늘 그 5군데에서 열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서울시청 앞에, 그리고 여기 동아일보 앞에, 저쪽에 수원회관 앞에, 그리고 헌재 앞에 이렇게 5군데에서 열리고 그 5군데 집회가 이제 여기 동아면세점 앞에 모여서 그렇죠. 동아면세점 앞에서 이 대한문을 지나서 한국은행 지나서 숭례문을 거쳐서 다시 대한문으로 돌아오는 이렇게 이제 행진을 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9시에 끝나는 그런 일정인데 지금 보면 아마 이 덕수궁이 지금 덕수궁 쪽이죠. 저기 덕수문 쪽이랑 예, 그쪽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뭐 좀 충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수사 내용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특검 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요. 그 재산 추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 1명, 그리고 국세청 간부 출신의 특별수사관 1명을 채용을 또 따로 했어요. 이게 최순실 씨 재산을 좀 집중적으로 보겠다. 지금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이 얘기한 거는 사실은 이 재산 형성 과정, 네. 형성 과정이라는 건 사실 4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혹시 그 최태민 씨의 재산 형성 과정이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관계를 설명해주는 뭔가 시발점이 됐다고 한다면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최근에 일부 신문이 사실은 그 독일의 그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재산을 은닉해놨다. 뭐 10조 뭐 이러면서 같다. 뭐 네. 8천억 얘기도 나오고 뭐 10조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이제 첩보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여튼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아마 그 전문가들 이 반면에 이제 만약에 10조다 정말 10조다 그러면은 국내에서 그게 나갔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거기 네. 현지에서 그 하기는 좀 어려운 돈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그런 여기외로 이렇게 그 자금 이동 흐름 이런 거에 굉장히 밝은 분을 이제 채용을 해서 이거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외국에 이제 숨은 자금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것도 추적하는 거와 별개로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순실 씨를 압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설의 설, 뭐 의혹의 의혹이지만 이현정이 네. 그 딸 정유라 씨가 스위스로 망명한다, 그 10조 들고 망명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아마 정유라의 행방에 대해서 우리나라 검찰뿐만 특검뿐만 아니라
독일 검찰도 굉장히 추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일 검찰이 지금 최순실과의 독일 재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거기에 페이퍼 컴퍼니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페이퍼 컴퍼니들이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는지 지금 뭐 8천억에서 많게는 10조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결국 최순실이 오래전부터 사실은 독일에 관련돼서 왔다 갔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산 자체를 상당히 독일 쪽에, 독일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 스위스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은닉해 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독일 검찰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압박은 뭐냐면 결국 정유라는 바로 이제 최순실의 어떤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정유라를 압박할 경우에 결국 최순실이 어느 정도, 왜냐면 마지막까지도 최순실은 정유라에 대한 신변 이 부분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정유라의 약점을, 그러니까 이 최순실의 약점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유라의 추적을 하는 것이고, 또 교민들이 지금 다들 뭐 전부 다 감시자가 돼서 네. 뭐 BMW 타고 가는 거 뒤에서 사진도 찍기도 하고, 그러니까 추적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방금 정유라 네. 이렇게 중요하고 사실은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청문회 그 전국에 이 정유라 씨가 BMW를 타고 교민들과 그 명품 가게들이 많은 그 쇼핑센터를 쇼핑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네. 이거 지금 뭐예요? 나는 뭐 수사 대상으로부터 안전지대다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뭡니까? 그 엄청난 재력이 본인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실력을 과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 프랑크푸르트가 좀 독일에서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경제적으로 그 큰 도시고, 거기 프랑크푸르트 시내 중에서도 번화가에서 저렇게 활보를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특검팀에서도요, 빨리 좀 독일에서 그 정유라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또 독일 자체의 영장 발부가 돼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네. 좀 빨리 그 프로세스를 좀 서둘러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최병현 편집장, 이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돈 전 의원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여러 비자금, 돈줄고리는 다 최태민 일가, 그리고 그게 이제 차명 계좌, 차명 신탁한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돈이다. 그럼 이것도 특검이 다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에 최순실 씨가 돈을 숨겨놨다면 우리가 찾아내서 그 근원까지 추적해서 뭐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워낙 오래된 일이고, 그리고 이제 정두원 전 의원이 얘기했다는 거는 사실은 조순재 씨 발언 같은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조순재 씨는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은 본인이 듣고 그 알고 있는 거를 얘기해 줬을까?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제 요즘 기준으로 하면 한 2천억 내지 3천억 정도 뭉칫돈이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특검이 과연 검증을 하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의문은 드는데, 여튼간에 특검은 뭐 현재 할 수 있는 방법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죠. 근데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나서 좀 어느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는 현장상 한번 다시 점검하실까요? 지금 아까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의 그 밑입니다. 보면 저기 원래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을 당초에 쳐놓잖아요. 이제 도로하고 이제 인도를 확실히 구별해 놓는 걸 해놓는데 네. 지금 저 폴리스 라인이 무너져서 횡단보도 주변에는 이제 박사모 그 집회 참가자들이 저렇게 앞으로 밀고 나와서 지금 4차선 도로가 1차선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좌우 지금 돌아가는 차가 꽉 막혔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규모가 이제 이게 좀 많이 무너졌네요. 예,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렇게 좀 세를 과시하고 뭐 함으로써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국회에서 가결된 걸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 그 희망이 나름대로 저분들을 이제 저렇게 좀 모이게 하는 그런 좀 동력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지금 듭니다. 아마 서울시청 광장 쪽에 있는 인원하고 이쪽 대한문 쪽 인원하고 이제 그게 많다 보니까 서로 이제 밀려 나와서 되게 이제 합해지는 그런 형국 같습니다. 아마 경찰도 지금 거의 1차선밖에 지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니, 저게 잠시만요. 무너지면 그냥 하나로 되는 거죠. 저 박사모가 집회 신고를 4시부터 했음에도 어느 정도 통제까지 했는데 저렇게 많이 치고 나오는 건 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사실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인원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지만 경찰이 저렇게 통제할 수 있는지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상황은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원래는 신고된 구간만 사실 행진을 하거나 집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법원이나 경찰이 이렇게 허용하고 있는 구간만 하면 좋을 텐데, 실제 집회 숫자가 많다 보면은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것도 보면은 저게 원래 일자로 쭉 내려가서 폴리스 라인을 지켜야 되는데 이쪽 아랫부분은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글쎄요. 지금 현장상을 계속 점검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물론 밑에 자막처럼 박사모 측은 어느 쪽이 더 질서 있는 그 집회가 될지
경쟁하고 기대할 것, 뭐 재밌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네. 저쪽 폴리스라인은 일부분 무너졌기 때문에 신지호 의원님. 네. 저희가 지금 매주 최순실 씨 관련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게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박사모 의원은 이제 그것과는 상관없는 목소리. 어찌 보면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다르다. 네. 라는 입장을 계속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견지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랬지만 저 박사모조차도요 최순실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당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최순실한테 당한 그 불쌍한 대통령 이런 컨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든지 뒤집어질 수 있도록 저렇게 이제 분노의 표시를 보내고 있는 건데 그 박사모 회장도 말이에요. 이게 평화롭고 질서 누가 더 잘하나 게임을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저렇게 지금 좀 그 원래 예정과 달리 좀 무너지는 모습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최 측에서 저런 부분을 좀 이렇게 통제를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본인들의 주장에 더 맞아요. 사람들 귀 기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방법이 되는데 어휴. 저렇게 이제 하단 부분이 지금 무너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저렇게 또 이제 그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과연 저런 게 이제 시민 여론에 네. 단지 긍정적으로만 작용할지 좀 현명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9차 촛불 집회까지 오는 상황에서 항상 우리 시민들의 준법 정신, 그렇죠. 또 평화롭게 집회를 진행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방송을 해드렸는데 좀 자칫 좀 저렇게 약간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광화문 집회 상황을 좀 같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촛불 집회하고 지금 태극기가 맞붙는 그 공간이 사실은 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저기서 얼마 가지 않으면 바로 네. 광화문입니다. 네. 거기는 지금 촛불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저기서 예를 들어서 뭐 한다면 충돌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저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 사실은 생각보다 좀 다르게 좀 흥분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또 자체가 이제 유지가 안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 이제 저런 집회가 만약에 광화문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또 상당히 좀 충돌의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야말로 헌재가 여러 가지 집회를 신청을 내주면서 여러 가지 좀 제한을 둔 이유도 오늘 이제 집회 자체가 저렇게 충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전을 했는데 경찰력이 거기에 잘 대응을 할지 저는 좀 미지수입니다. 지금 뭐 도로를 막았고 경찰도 일찌감치 저 광화문 광장의 좌우 차선을 다 통제를 할 수밖에 없네요. 물론 뭐 어느 정도 집회 신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나로 저렇게 합쳐지면서 폴리스 라인도 저렇게 보면 중간에 끼어 있는 상태 무의미해졌고 글쎄요 5시부터 9차 촛불 집회 본행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0여 분 뒤면 또 촛불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저 인원과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그 광화문 앞에 있는 그 집회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 또 충돌이 있을고 또 이제 대치 마찰이 있을지도 저희가 좀 걱정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광화문 광장 앞에 있는 집회 인원이 굉장히 많다면 그 전에 이 경우 보면 저 서울 광장 앞까지 다 찼었거든요. 찼었죠, 네. 그렇겠어요? 근데 이제 그 탄핵이 되고 나서는 사실은 서울 광장 앞까지는 차지를 못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박사모를 비롯한 그 반대 집회가 맞불 집회가 사실은 서울 광장하고 세종대로를 거의 다 채우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광화문 광장에 있는 촛불 집회 그 인원들이 만약에 넘칠 경우에는 충돌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경찰이 그 광화문 사거리 쪽에서 아마 그 충돌을 막기 위해서 차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경찰도요, 저 상황 판단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뭐 방금 전에 그 보인 그 폴리스 라인 무너지면서 폴리스 라인 그 왼쪽 오른쪽에 다 지금 박사모 그 시위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폴리스 라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혀 의미가 없는 건데, 그렇게 그렇게 어차피 무너진 거라면 빨리 빼가지고요. 이 촛불하고 저쪽하고의 중간에 그 경찰 병력을 좀 집중 배치해서 아예 좀 충돌의 그 가능성을 보다 좀 탄탄하게 예방하는 쪽으로 경찰 병력 배치를 좀 신속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이제 걱정이 됐던 게 사실은 이제 청와대 앞에는 이제 그 경찰 차들이 이제 그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사실 물리적으로 좀 넘어가기 힘들게끔 조치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약간 물리적인 공간이 있긴 하지만 경찰들만 저렇게 이렇게 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여기 앞에 보면 경찰들로만 지금 그 박사모의 집회를 막고 있습니다. 네, 방어막을 쳤죠. 근데 아마 뒤에 이제 좀 버스 등을 통해서 아마 이제 방어막을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집회 자체가 오늘 밤늦게까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아무리 집회가 오래 진행되면 또 행진도 해야 되고 지금 만약에 이제 본격적인 행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마 헌법재판소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저걸 통제를 할지 이게 아마 경찰도 좀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경찰도 지금 샌드위치 신세가 돼서 지금 폴리스 라인을 무너졌고 지금 빠져나가기 급급한데 이번에 최영 편집장 정리하자면
친박단체도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네요. 많이 하고 그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친박단체의 주장에 호응해서 나온 것 같은데, 자 이제 저런 정도는 뭐 사실은 친박단체가 총동원령을 내리면 어떻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 하루빨리 하여튼 저쪽 촛불 집회와 그 이쪽 친박 그 단체 회원들 간의 충돌, 사실은 그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경찰이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최순실 씨와 김종 전 차관 특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정유라 씨가 아까 계속해서 최순실의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이다라는 이야기를 네. 계속 해주셨는데, 특검이 지금 정유라의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에 대해서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일종의 뭐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정유라에게 기회를 준 셈인데, 그렇지 않으면 뭐 국제 미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 들어오겠습니까, 정유라? 일단 뭐 들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어린애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네. 뭐 돌봐주는 뭐 보모도 있고 또 수행하는 뭐 남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아마 정유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말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어떤 전체적인 관리하려면 혼자 몸이면 괜찮지만, 지금 일단 돌아다니는 데에서는 상당히 제약이 클 겁니다. 그 독일이라는 나라가 또 치안력이 굉장히 좋은 나라거든요. 네. 사실 저 우리나라 비슷하게 독일도 굉장히 선진국이기 때문에 아마 정유라가 쉽게 어떻게 도망가기는 힘든 상황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권 무효 조치를 하면 불법 체류 신세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추방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잠시만요. 속보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아까 경찰 추산 박사모 등 이제 친박단체가 한 12,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물론 뭐 친박단체 주장은 아마 주최 측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뭐 10배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아까 나왔지만 그 친박단체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허수아비라면서 글쎄 저렇게 스프레이를 뿌리는 모습까지 저 화면에 잡히는 것도 있고 속보로도 올라와 있습니다. 당연히 저렇게 덕수궁 앞에서 탄핵 무효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또 버스를 치네요, 이제. 이제부터 이제 그 경찰 버스로 해서 폴스라인을 차벽을 치고 확실히 이제 더 이상 그 집회 참가자들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집회 신고한 곳에서만 태극기를 휘날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경찰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얘기 현장 상황은 중간중간 계속 짚어보도록 하고, 세 분은 잠시 뒤에 또 뵙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된 또 오랜만에 출연하신 분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